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4회차 귀농여지도 4회차지요. 오늘은 농지에서 카페를 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후계농 대상으로 작년에 몇천 명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농지에서 카페를 할 수 있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상식을 경험을 한번 전달해 드리면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PPT를 중심으로 한번 대표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날씨도 좀 꾸무룩한데 또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에서 오늘 주제가 카페를 할 수 있는가요? 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귀농여지도 제 4회차지요. 오늘 26일 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또 농정원 심사위원으로 좀 다녀왔어요. 벌써 직불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불제 용역업체를,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뭐 심사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오전에. 자, 오후에는 그래서 또 오늘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15분 이내로 올려야 할 의무를 좀 느꼈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자, 농지라는 것이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사실 전답 과수원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라는 게 본래의 목적이지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농업용 시설 같은 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고, 또 집도 살아야 되니까 농민들이. 그럼 집도 지어야 되고, 또 가공공장도 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어떤 그 즙을 짠다거나 그러면은 또 이제 가공공장 질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카페라는 개념이 지금 뭐 농촌에서도 많이 뭐 들녘 카페도 있는 것이고, 또 길가에 어떤 그 음료도 팔고 막 그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빵도 굽고. 그럼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또 내가 앞으로 그런 농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주제거든요, 오늘이. 자, 한번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예.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금 보이죠. 사실 진흥구역이라는 것이 아까도 어제 제가 3회차에 잠깐 올려드렸었는데, 농지에는 전답과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도관 농자로 나눠진다겠지요. 그리고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림지역이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진흥구역이 많이 90% 이상이 진흥구역이죠. 그리고 이제 비진흥구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이라 하면은 진흥지역하고 그 다음에 보존산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겠지요. 첫째는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진흥구역에서 전답과수원이 있고 보호구역에도 전답과수원이 있다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존산지는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고 그렇게 나눠진다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그 진흥 지역이다. 농림 지역이다 이거죠. 농림 지역 내에 진흥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흥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농업 진흥 구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진흥 구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이거죠. 자, 여기 뭐 지금 PPT에 나오고 있는데요. 농업의 그 생산 또는 개량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잠깐 나오잖아요. 이제 당연히 비닐하우스 같은 거 생산 시설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개량 시설은 이제 농로라든지 제방, 그런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니까, 이런 토지 이용 행위는 당연히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고, 두 번째, 농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카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자기가 이제 농지 기반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뭐 즙을 짜거나 또 혼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이라 하면은 이제 형태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또 첨가물을 했을 경우도 이제 가공으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 범위 내 판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2번 조항이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인의 공동이용 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죠. 진흥구역에서.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 같은 것도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농업용 시설, 농업용 창고, 콩나물, 재배사, 그 다음에 또 관리사,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 등 어업용 시설. 일곱 번째는 국내산 농수산물 산지 유통 시설을 할 수가 있고, 부지의 총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 수리시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시설 뭐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사료의 제조시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 그 다음에 체험휴양마을 체험시설도 우리가 이제 농지에서 할 수가 있다. 진흥구역에서. 진흥구역이라면 옛날로 말하자면 절대농지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12가지 행위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보호구역이 이제 77번이라고 돼 있죠. 농업보호구역. 아까 그 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첫째는 농업진흥 그 구역하고,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했죠. 제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들으신 분은 알 텐데. 농업진흥구역은 이제 우리가 그 전덕과수원이 있지만은 절대농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플러스 아까 뭐 관광농원이라든지 뭐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더 범위가 더 넓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1번 이게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오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자, 아까 진흥구역은 12가지 행위가 있어요. 이제 9가지가 있어요, 보호구역은. 그래서 다해서는 우리가 21가지 행위를 우리가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21가지. 그래서 12가지는 진흥구역이고, 그 다음에 9가지는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 뭐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1번. 그래서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농원을 할 수가 있네요.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인정을 하고, 2만 제곱미터라면 6,000평가량 되는가요? 여기까지 관광농원도 아까 할 수 있다고,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은 조금 더 범위가 넓다겠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부지 면적을 말해요. 이제 건축 면적은 별도로 또 건폐율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면 이제 300평 정도까지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일종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주거시설과 주택 그런 주거시설이잖아요. 주거시설과 밀접한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일종 근생은 소매점, 운동시설, 마을공회당,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 보호구역에서. 그 다음에 일종 근생, 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이런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또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종 근생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이제 농산물을 가공 제조해야 되고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가공 제조 시설을 제조업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까지 우리 대표님들이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호구역이죠. 아까 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좀 더 좀 범위가 넓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우리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진흥구역에서는 아까 이제 500제곱미터로 나와요. 근데 이제 보호구역은 조금 더 범위가 넓네요. 이종근생, 사무소,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학원 등.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사는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승마장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번 보시면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500제곱미터까지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카페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근데 커피 같은 것은 사실상 자기가 커피나무를 키우지 않는 한 좀 힘든데 요즘은 뭐 하우스에서 자기가
또 커피나무를 키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만 팔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하면은 그 쉽게 말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이게 수입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계약 재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산 농산물은 100%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게 지역 농산물을 하면은 그 도내산을 말해요. 전라북도 가면 전라북도, 충청도 가면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9가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게 공익용 아까 그 농림지역이라 하면은 농업진흥지역하고 그 다음에 보존 산지를 말했죠. 근데 이제 진흥지역은 아까 이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졌죠. 근데 이제 보존 산지는 보존 산지하고 또 준보존 산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보존 산지는 공익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농림어업인 주택도 또 지을 수가 있고요. 산에서 사찰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임업용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수목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을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버섯류, 관상수, 야생화를 재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 임도, 사도를 또 설치할 수가 있고 개간, 허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는 개간은 안 되네요. 개간은 안 되고 이렇게 6가지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는 가능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익용 산지 등 탑부에서 제한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공익용 산지는 또 다른 그런 상수원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버리면 이제 이런 6가지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요. 농업인의 주택입니다. 이게 농민도 이제 살기 위해서는 또 주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우리가 이제 지을 수가 있는데, 진흥구역에다가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진흥구역에다 지을 때는, 자기 1년 그 총 소득의 2분의 1이 농업 소득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농의 소득 말고, 농업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그 2분의 1을 초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쉽게 말하면, 자기 가족에서 이제 가족이 4명이면 2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또는이죠. 이 둘 중에 하나 충족을 해야만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또는 비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죠. 진흥구역에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주택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이게 이제 300평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만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하니까 농민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세대주가 설치한다 이거죠. 세대주가 설치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대주가 이제 세대주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의 2분의 1 초과해야 된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농업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1년 총 소득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된다. 5천만 원이면 2,500만 원 넘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그런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 또는 임업, 축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평까지는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당이죠. 그런 토지를 말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폐일로 아까 국계법에는 이제 20%까지 인정을 해줌으로 4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 조례 보면은 60%까지 인정을 해준다겠죠. 그래서 120평까지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그래서 200평으로 다 이게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건폐율에 따라서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호의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 전용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비진흥구역에 집을 지을 경우를 말해요. 처음으로 이제 집을 진다. 집이 없는 사람이 비진흥구역에,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신고는 이제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좀 편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기 요건에 그 해당하면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은 그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집이 있는 사람은 진흥지역에 집을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고가 아니고 신고는 다시 올게요. 명함도 하나만 얻어갈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올게요. 신고는 이제 그 무주택 세대주가 그 비진흥 구역에 그 다음에 그 농지 전용 신고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가는 농업진흥지역에 그 집을 지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금방 또 어떤 분이 왔다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때 농지 전용 신고를 하거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 감면이 됩니다. 그렇죠. 신고든 허가든 다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은 안 내는 거죠. 원래 30% 이제 물어야 돼요. 농민이 아닌 사람은. 자, 어떤 분이 왔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뭐 창고 당연히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 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의 사료,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 전용 신고로, 그러니까 신고는 서류만 내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좀 편하죠. 신고는 서류만 내면 되니까 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제1호의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원도 할 수가 있네요. 아까는 세대주만 할 수 있다 이제 집은.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할 수가 있다.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453평. 농업법인은 7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농업법인은 조금 더 크네요. 2117평.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1000평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창고를 지을 때는 이 면적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세대 개인 단위로 한다면 이제 453평까지는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 단위로 한다면 이제 우리 대표님들은 2117평까지 법인은 좀 더 큰 일을 하니까 2117평까지 창고를 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 안에 있는 그런 부지에다가 창고를 짓고자 할 때는 1000평까지만 또 가능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 다만 이 경우에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축사 등이 소지하는 시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이제 바로 연접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연접한 그런 곳에 말하자면 농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내 농지에 음식점, 제조업소를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관리지역, 아까 어저께 도관농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우리나라 땅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겠죠. 그 중에서 이제 관리지역을 말하네요. 자, 관리지역에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하고 생산관리 지역하고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설치가 원래는 안 된다 이거죠.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그래서 농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의 제한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따라서 국계법에 따라서 관리지역이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원래는 설치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익산에도 플로리움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생산관리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1400평을 큰 식물원형 카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생산관리 지역에서 어떻게 안 되는데 이런 카페가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옥순 우리 대표님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더니 이게 되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진짜로 각 시군마다 다 똑같아요.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은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카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거기 식물원 카페는 지금 익산 플로리움 치면 나오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금방 여기 맨 밑에 원래는 할 수가 없는데 6차 산업 인증 농장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 그 시도 6차 산업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뭐 전국 뭐 15개 시도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6차 산업 지원 센터에 1년에 그 4번 그 받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그 1년에 4번 받으니까 뭐 1월 달, 그다음에 3월 달, 그다음에 6월 달, 뭐 9월 달 이렇게 4번 받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인증을 받으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도 가점을 주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또 사업계획서를 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도와준 분 중에 2분이나, 물론 이제 그 계획만 있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생산, 1차는 생산이고, 2차는 이제 가공, 제조, 3차는 이제 유통, 체험, 관광, 서비스, 치유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실현되지 않는 것은 예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매출이 이제 465만 원 이상이 안 되거나, 2년, 그 3년 이상 된 농장은 3년 평균 1년 매출이 4,465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안 된 미만 농장은 2년 평균이 어쨌든 4,465만 원 넘어야만이 이제 인증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또 예비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융복합 산업 인증자의 특례. 이게 6차 산업 농장 인증을 말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융복합 산업 생산관리 지역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나오죠. 그래서 국계법에 따라서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원래는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1항, 2항, 1호, 2호, 3호가 나오죠. 그래서 이종 군림생활 시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조업소라고 해가지고 그 토지 이음 어플을 깔으면 돼요. 토지 이음 어플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조업소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500제곱미터 그 이하까지만 또 가능하다겠죠. 근데 500제곱미터 이제 150평, 그러니까 150평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또 공장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150평까지는 제조업소를 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호, 2호, 3호가 있죠. 그래서 1호는 이제 아까 그런 그 제조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에 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호는 전시장, 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그 다음에 3호는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관리지역에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2차 산업 농장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네요.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8조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 시설의 면적 기준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네요. 그래서 150평 미만까지는 우리가 그 인증을 받으면 진짜 이런 카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특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하나 남았구나. 자, 농업진흥지역에서 김치공장을 할 수 있는가요? 진흥구역에서 우리가 이제 김치공장을 할 수 있냐 물어봤네요. 다음 상의 요건을 갖춘 농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제조업소 나오네요.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하죠. 당연히 김치공장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래서 국내산은 100% 해야 되겠죠. 물론 지역산은 이제 50% 이상을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4,537평,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가 크니까 1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4,537평까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김치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미고기 건조, 선별, 보관 및 가공시설, 그러니까 이제 쌀 관련은 또 3만 제곱미터니까 10,000평까지 우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가공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건조하거나 뭐 절단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쌀을 원료로 해서 하는 것들은 좀 면적이 좀 넓어요. 10,000평까지 뭐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쌀이 아닌 것들, 김치 같은 것들은 이제 4,537평까지 우리가 이제 진흥구역에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판매 시설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20%까지만 그 부지에 10,000평이라면 2,000평,
그다음에 4,537이라면 이제 20%까지만 판매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의 주된 원료 범위 확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흥구역에서 우리가 이제 농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 주된 원료 범위를 확대했네요. 고춧가루, 쌀가루, 1차 가공식품,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형태가 없어지는 것은 가공인데, 이와 같이 이제 고춧가루 같은 뭐 쌀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질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곡, 도정 등을 활용한 가공 처리 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농산품 가공품의 범위 고시,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는 뭐 일종 군린생활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우리가 카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진흥구역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검색을 해봐야 돼요. 또 다른 법들이 규제를 하고 있으면 못하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면적은 그 부지는 5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은 이제 원래는 국계법에는 이제 2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럼 40평밖에 안 되잖아요. 500제곱미터니까 40평은 아니네. 500제곱미터까지니까 몇 평인가요? 500. 그래서 건폐율에 따라서 어쨌든 집을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뭐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면은 60%까지 이제 또 허용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부속시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60%이기 때문에 뭐 그 가공공장 하나만 단독 그것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건폐율은 전체적인 면적이 어쨌든 그 면적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5분 동안 15분이 잠깐 넘었네요. 26분 되어 버렸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진흥구역에서 우리가 카페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토지 이음 어플을 깔고 우리가 이제 그 어플에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봐야 돼요. 제조업소 행위 제한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나오거든요. 제조업소.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고 그 돋보기가 나오고 돋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옵니다. 할 수가 있다. 대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농민이 이제 원료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산 50% 이상,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은 100%, 해외에서 수입 농산물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